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환을 부탁했을 뿐이라거나 잃어버렸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다만 통일교회 청탁을 전달한 적은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2022년 통일교 측이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이를 건네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 측은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며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샤넬 가방은 유 전 행정관에게 교환을 부탁한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목걸이에 대해서도 앞서 JTBC와 인터뷰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다만 전 씨 측은 샤넬 가방의 경우 지난해 교환된 다른 제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변화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대신 법적 요건을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전 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기 전 청탁이 없었고 단순 전달자라서 알선수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의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건희 씨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등장한 이름 건진. JTBC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인연의 시작은 저에게 이제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씨를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거의 10여 년. 10여 년 전. 예.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때 자기한테 운명을 좀 점쳐달라. 이 전시회가 잘 될지, 잘 안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털어놨다고 해요. 전시라는 것은 국내 화가나 이런 분들 전시회가 아니고 해외의 유명한 거장들의 전시회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전시에 대한 불안감 또는 전시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시회가 있으면 누군가는 후원을 해야 그 전시회가 한 달간 정도는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싼 그림도 해외에서 들여올 수도 있고 그런 후원을 할 때 이제 기업들을 조금 소개해주는 역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때부터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평범한 검사 시절은 아니었죠.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당시 어떤 부분을 보고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어떤 대화 중에 아무래도 당신에게 큰 이 에너지가 들어올 것 같으니 네.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확고한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정말 우연찮게 지지율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 그때 이제 마음을 조금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조국 사태가 전환점이 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캠프 활동을 좀 하셨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도운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예언도 했고 당연히 인연을 맺은 사람이 이 출마를 했는데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정권 교체! 윤석열! 정권 교체! 자, 윤석열!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대선 캠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죠. 이제 등에 손을 올리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그 대통령 후보한테 어찌 손을 올리겠어요.
제가 사실은 등에 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팀이 또 있으니 사진을 한 번 더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대선 비밀 캠프가 하필이면 서희건설 4옥 11층에 위치해 있었고 그런데 그 캠프를 비선 지휘했던 사실상 총괄했던 인물이 건진법사다. 김건희 씨와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네, 주고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예언에 대한 어떤 이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치유 능력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저는 계속 안 좋아 갖고 있다는 네. 그걸로 느꼈어요. 네. 왜냐면 그 빠진 살이 한 번도 회복이 된 적이 없잖아요. 김건희 씨가 좀 체질이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 약들은 잘 안 드세요. 결국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시켜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직접 연결을 시켜줬고 정권 출범 뒤에도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간 목걸이 선물. 스페인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명품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6천만 원대 고가 제품이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당시 통일교 2인자인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오해가 참 많은데 네. 통일교 쪽에서 청탁을 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물을 이제 그 건진법사에게 부분은 줬잖아요. 어떠한 이 대가나 네.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에요. 받아들이신 거. 선물을 전해달라고 한 건데 네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그건 좀 책임감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속내막이 있었겠죠. 수면 아래 있던 관계는 본격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진은 윤 핵관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힘을 쓰진 않았습니까? 저 굉장히 좀 이 공과 사를 좀 구분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값 또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이 이제 작용을 했겠죠.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에서 4월 사이 건희2라고 저장된 번호로부터 건진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진은 윤 핵관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구성을 할 때 관저에서 아니면은 그 사저에서 김건희 씨가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러가지고 차 마시면서 너는 누구 백으로 들어왔니? 너의 사주 좀 적어놓고 가. 계속 이렇게 면접을 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자체가 그냥 제2 부속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이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이를테면 인수위 때부터도 내부적으로 인사나 정책 방향을 다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윤 대통령이 집에 가거나 여사를 만나고 오거나 하면 갑자기 이 부분이 정말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새벽에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이거를 재설명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퍼지던 소문은 점점 사실이 되어갔습니다. 김건희는 성역이다. 균열을 일으킨 건 또 다른 비선의 등장이었습니다.